군인이면 어쩔 건데? 원스타 따위 우리가 밟아주마! 막걸리 세례와 음식 투척, 그리고 주민들의 배신까지 모두가 절망하던 순간 707 특임대 출신 여군 준장은 정의와 용기를 다시 세우며 조폭과 맞섭니다. 재개발 갈등과 인간의 탐욕 속에서 터져나온 통쾌한 응징,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 청솔마을에는 아직도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골목들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습니다. 좁은 길 양쪽으로 늘어선 단독주택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죠. 대문 앞에는 화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빨래줄에는 이불과 옷가지들이 바람에 나부끼며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 평화로운 마을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돌기 시작하면서 주민들 사이에도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거든요. 어떤 이들은 낡은 집을 팔고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어 했고, 또 어떤 이들은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어머, 윤 준장님 오셨네요. 토요일 오후 2시경 마을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가 조용히 멈춰 서자 골목 어귀에서 빨래를 걷고 있던 김순자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윤정이었습니다. 57세의 그녀는 현재 육군 준장으로 현역에서 복무 중이었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이곳 고향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아주머니.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군요. 윤정이는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군인다운 자세와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모습, 정확하고 간결한 말투, 그리고 주변을 살피는 예리한 눈빛에서 오랜 군 생활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동네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만큼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준장님, 요즘 우리 동네가 정말 복잡해졌어요. 재개발 업체 사람들이 자주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니던데 뭔가 불안하다니까요. 김순자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마을 곳곳에 낯선 차량들이 눈에 띄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 주민회의는 언제 열리나요? 오늘 저녁 7시에 마을회관에서 있어요. 준장님도 참석하시죠?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이런 복잡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정이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옛집을 그대로 두고 관리해 왔죠. 비록 현역 군인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고향 마을에 대한 애착만큼은 그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특히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바로 윤정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윤정이는 골목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담벼락, 학교 가는 길에 들렀던 구멍가게,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빈터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관찰력으로 마을의 변화된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회관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개발 문제 때문에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부터 중년 부부들까지 약 50여 명의 주민들이 작은 회관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요즘 재개발 업체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알겠어? 계약서도 복잡하고 보상금 이야기도 자꾸 바뀌고 말이야.
마을 이장인 박종수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최근 재개발업체 측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처음 약속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윤정이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상금을 제대로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세보다 훨씬 적게 주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2주 일정도 너무 촉박하게 잡아놨고요. 주민 대표인 이만식 씨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이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표정이 계속 어두웠습니다. 윤정이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단순한 재개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에서 쌓인 경험과 직감이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라면 동네 주민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윤정이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나라 전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것 역시 군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쁜 일정 중에도 마을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관련 자료들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이의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에 주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회의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이는 어둠이 내린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평화로운 마을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그때는 아직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목요일 저녁 청솔마을 주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재개발업체 측에서 갑자기 회식 자리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죠. 평소 같으면 의심스러워했을 텐데 워낙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보니 주민들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정희야, 너도 같이 가줘야겠다. 우리끼리만 가면 또 당할 것 같아서 말이야. 이장 박종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윤정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실 주민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복잡한 계약 조건이나 법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인 출신인 윤정이가 함께 해주면 든든할 것 같았거든요. 물론 가겠습니다. 혼자 가시면 안 되죠. 윤정이는 흔쾌히 승낙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회식을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수상했거든요. 오랜 군 생활에서 터득한 직감이 무언가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윤정이는 특별한 손님을 마을에 데려왔습니다. 바로 박나리 중이었습니다. 29세의 그녀는 윤정이의 부하 장교였지만 거의 제자처럼 아끼는 후배였습니다. 키 165cm의 날씬한 체구,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인 박나리는 평상복을 입고 있어도 군인다운 단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이런 자리에 제가 와도 괜찮을까요? 박나리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정이가 마을 일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참여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괜찮다. 나 혼자 가기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그리고 내가 있으면 주민분들도 더 안심하실 거야. 사실 윤정이에게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만약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면 혼자보다는 믿을 만한 동료가 있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박나리에게는
그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요. 저녁 7시 마을 입구의 황소식당에 주민 대표 15명이 모였습니다. 오래된 삼겹살집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단골집이었죠. 식당 안은 이미 고기 굽는 냄새와 막걸리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재개발 업체 측에서는 5명이 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회사원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정희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다른 점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손목의 문신, 거친 말투, 그리고 주민들을 바라보는 오만한 시선이 일반적인 사업가들과는 달랐거든요. 어르신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주민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싶거든요. 업체 측 대표라고 소개한 최강철이라는 55세 남성이 겉으로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평가하듯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죠. 처음 1시간 정도는 평범한 회식 분위기였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동네 이야기, 재개발 일정 등에 대해 대화가 오갔습니다. 주민들도 처음보다는 긴장이 풀린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준장님이라고 하셨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여자분이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다니. 최강철이 윤정희를 바라보며 말했는데 그 말투에는 존경보다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중희 님도 정말 젊고 예쁘시네요. 군대에서는 이런 예쁜 여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옆에 앉은 구동만이라는 남자가 박나리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불쾌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박나리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주민분들, 사실 오늘 모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아간 후 최강철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도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문제 말인데 처음 제시한 금액에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말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인데. 이만식 주민 대표가 당황하며 항의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라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강철의 말투가 점점 협박조로 변해갔습니다. 그 순간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며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총 7명 정도 되는 건장한 남성들이었는데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식 중이었구나. 우리도 끼워주면 안 되나? 새로 들어온 남자들의 말투와 행동에서는 일반인과는 다른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주민들은 순간 얼어붙었고 박나리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보상금이고 뭐고 사실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최강철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를 깨끗하게 비워야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주민들 보상 같은 건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에요. 윤정희는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재개발 업체가 아니라 조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박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이죠. 과연 이 위험한 상황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7명의 남자들은 주민들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둘러섰고 이제 황소식당은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고 몇몇 할머니들은 이미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강철이 비웃음을 띠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정장 안쪽으로 문신이 보였고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공손함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조폭의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요즘 세상이 무서운 거 모르세요? 재개발 현장에서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공사 중에 다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에요. 구동만이 테이블을 탁 치며 협박했습니다. 그 소리에 김순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 컵을 떨어뜨렸고 막걸리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우리 말 잘 들으면 다치는 사람 없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히 말썽 부리면 최강철의 시선이 윤정희에게 향했습니다. 특히 군인 출신 아줌마 같은 사람이 나서서 이것저것 간섭하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윤정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출입구 하나 상대방 총 12명, 민간인 15명. 좁은 공간에서 주민들을 보호하며 대응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아저씨들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감정적으로 나갈 이유가. 박나리가 용기를 내어 일어서며 말했지만 조폭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어머, 이 예쁜 군인 아가씨가 나서네. 군복 벗으면 그냥 어린애 아냐? 최강철의 부하 중 하나가 박나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군대에서 뭘 배웠는지는 몰라도 여기서는 소용없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 주민분들을 협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예요. 박나리가 당당하게 맞섰지만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29세의 젊은 장교였고 이런 실전 상황을 겪어본 경험이 많지 않았거든요. 불법행위라고? 하하, 웃기네. 구동만이 냉소를 지으며 막걸리 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아가씨가 법을 잘 안다면 이것도 불법인지 한번 봐봐. 그리고는 박나리의 머리 위로 막걸리를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하얀 막걸리가 그녀의 머리카락과 얼굴, 그리고 깔끔한 블라우스를 적셨습니다. 차가운 술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자 박나리의 눈에 수치심과 분노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때? 시원하지? 이게 현실이야, 군인 아가씨. 조폭들이 박수를 치며 웃어댔습니다. 주민들은 분노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 폭력배들이라는 것이 명백했거든요. 나리야. 윤정희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부하, 거의 딸같이 여기는 후배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이제 진짜 준장님 차례네. 최강철이 윤정희 앞에 빈 막걸리 잔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유리잔이 바닥에서 깨지는 소리가 식당 안에 쩡쩡 울렸습니다. 아줌마, 준장이라며? 하지만 여기선 그냥 늙은 할망구일 뿐이야. 우리 술이나 따라. 최강철의 말에 다른 조폭들도 박수를 치며 조롱했습니다. 주민들은 윤정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 별들도 여기선 아무 소용없어. 진짜 권력이 뭔지 보여줘야겠네. 구동만이 테이블 위에 김치를 집어 윤정희 앞으로 던졌습니다. 빨간 고춧가루가 묻은 김치가 그녀의 옷에 떨어지며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내 계급장보다 더 값어치 있어. 김치 국물이나 먹고 살아, 할망구야. 조폭들의 조롱과 폭언이 계속되었지만 윤정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따뜻하고 온화한 시선에서 점점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준장님, 제발 참으세요. 이장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히 덤벼들었다가 우리 모두 큰일 날까봐. 하지만 최강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이런 것도 준비했지. 그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테이블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육볶음과 된장찌개가 바닥에 쏟아졌고 밥그릇들이 깨지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내 놈들 현실이야. 우리 앞에서는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야 하는 거라고. 음식들이 윤정이와 박나리 그리고 주민들 앞에 던져지면서 식당 안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고춧가루와 양념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할머니들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의 군복에 묻어있던 별 계급장에도 김치 국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단련된 전투 본능,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강철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일제히 일어섰고 식당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구석으로 몰려들었고 몇몇 할머니들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할망구들아. 구동만이 테이블을 발로 차면서 남은 음식들을 모두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뜨거운 된장찌개가 사방으로 튀면서 몇몇 주민들이 화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이장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지며 허리를 다쳤고 김순자 할머니는 겁에 질려 가슴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너희 같은 늙은이들은 우리 말만 들으면 되는 거라고. 최강철의 부하 중 하나가 박나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직 막걸리로 흠뻑 젖은 채로 있던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어때, 군인 아가씨? 이제 현실이 보이지? 너네가 배운 그딴 거 여기서는 아무 소용없어. 조폭들이 다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박나리는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주민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민분들에게 사과하세요. 이건 너무 지나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구동만이 박나리의 말을 끊으며 이번에는 밥그릇을 그녀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릇이 깨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중 하나가 박나리의 손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는 상처에서 피가 났지만 그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준장님께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겠네. 최강철이 윤정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잔혹한 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줌마, 정말 준장 맞아? 증명해봐. 여기서 우리를 제압해보든지 말이야. 윤정이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네.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최강철이 손짓하자 조폭 3명이 윤정이를 둘러쌌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 대표였던 이만식이 갑자기 일어나 최강철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강철아, 이쯤 해두면 충분하지 않아? 너무 심하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만식 씨, 뭐 하는 거예요? 이장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만식의 대답은 모든 주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만식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함께 살아온 이웃이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주민 대표가 배신자였던 것입니다. 이만식, 너 정말. 박종수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해요? 이분들 말 잘 들으면 우리도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이만식은 이미 완전히 조폭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이웃에 대한 미안함도 양심의 가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 준장님, 제발 나서지 마세요. 괜히 설치시다가 마을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만식의 말에 최강철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이만식이 똑똑해. 보라고 할망구. 내 동네 사람들조차 우리 편이야. 주민들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무력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폭력과 배신 앞에서 속절없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겠네. 최강철이 윤정희의 군복깃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준장인지 아닌지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자고. 그 순간 윤정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식당 안의 온도를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주민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나설 이유가 없겠네요. 윤정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그녀가 포기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 그게 현명한 판단이야. 괜히 영웅놀이 했다가 다치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윤정희의 다음 말은 모든 사람들을 긴장시켰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 대표분의 부탁을 들어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과연 윤정희가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윤정희의 말에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조폭들도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숫자에서 크게 앞서고 있었고 상대는 57세의 중년 여성과 29세의 젊은 여군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최강철이 비웃음을 터뜨리며 부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들었지? 할망구가 우리한테 덤벼들겠다는 거야. 정말 웃기네. 조폭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윤정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출입구의 위치, 테이블과 의자의 배치, 상대방들의 위치와 움직임 패턴까지 모든 것을 순식간에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나리야, 주민분들을 벽 쪽으로 피하게 해라. 윤정희가 박나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전히 막걸리에 젖어있던 박나리는 깜짝 놀랐지만 사단장의 명령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쪽으로 피해 계세요. 박나리가 주민들을 벽 쪽으로 안내하려고 하자 조폭들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우리가 허락했나? 구동만이 박나리의 앞을 가로막으며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나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켜주세요. 박나리가 구동만의 손목을 잡고 비틀자 그는 예상치 못한 아픔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야, 인연이 감히. 다른 조폭들이 박나리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최강철이 윤정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할망구, 진짜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네. 좋아, 오늘은 내 목숨을 꺾어주마. 최강철의 말에
다른 조폭들도 흉기를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용 칼, 술병,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쇠파이프까지 상황은 순식간에 생사의 갈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윤정이가 주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 끝날 테니까요. 끝나긴 뭐가 끝나? 내가 끝나는 거지. 최강철이 쇠파이프를 들고 윤정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정이가 몸을 살짝 비키자 최강철은 허공을 허쳤고 그 틈에 윤정이의 발이 그의 무릎을 정확히 찍었습니다. 우와! 최강철이 무릎을 부여잡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조폭들이 깜짝 놀랐지만 곧바로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하지만 윤정이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조폭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팔꿈치를 정확히 타격했고 두 번째 조폭이 술병을 휘두르자 손목을 잡아 비틀어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뭐야 이거. 조폭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57세의 중년 여성이 자신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같이 덤벼들어. 구동만의 외침에 남은 조폭들이 모두 윤정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식당 안에서 오히려 그들의 숫자는 방해만 되었습니다. 윤정이는 마치 춤을 추듯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며 정확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으악! 이런, 이게 뭐야? 조폭들의 비명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정이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들은 쓰러져 나갔습니다. 관절을 정확히 노린 타격, 급소를 겨냥한 발차기, 그리고 상대의 힘을 이용한 유도기까지 그녀의 움직임은 예술 같았습니다. 박나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따뜻했던 사단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707 특임대의 전설, 진짜 윤정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최강철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윤정이의 발차기가 그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그는 다시 바닥에 쓰러지며 피를 토해냈습니다. 괴물 같은 년이야. 남은 조폭들이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완전히 장악했던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강철이 마지막 수단으로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 죽어. 오늘 여기서 다 죽어. 그가 무기를 들고 윤정이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윤정이의 눈빛이 한순간 섬뜩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주민들은 숨을 죽이며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윤정이가 이 위험한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무기를 든 최강철이 윤정이를 향해 달려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식당을 감쌌습니다. 주민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고 박나리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사단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생사가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어라 할망구. 최강철의 무기가 윤정이의 가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최강철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냈습니다. 그악!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최강철의 비명이 식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무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쇳소리를 냈고 그의 오른손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나? 윤정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평소의 온화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냉혹한 군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최강철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 바닥에 술병을 집어들며 윤정이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깨진 술병의 날카로운 파편이 그녀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윤정이는 몸을 뒤로 젖히며 공격을 피했고 동시에 발로 최강철의 손목을 차올렸습니다. 술병이 그의 손에서 벗어나 천장을 향해 날아갔다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으악! 이런! 최강철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맨주먹뿐이었지만 이미 오른손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형님을 도와드려야지. 남은 조폭 3명이 다시 일어나 윤정이를 포위했습니다. 각각 의자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단장님, 박나리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3명이라 적당하네. 그 말과 동시에 윤정이가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조폭이 의자를 휘두르자 그녀는 몸을 낮추며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조폭이 넘어지면서 의자는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고 두 번째 조폭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으악! 2명이 동시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은 1명이 윤정희의 등 뒤로 다가왔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뒤꿈치로 그의 정강이를 찾아 조폭이 아픔에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에 윤정이가 몸을 돌려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아야야야. 조폭은 손목의 통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식당 안에는 윤정희만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12명의 조폭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최강철은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으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괴물이야. 내가 정말 57살이야? 최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윤정이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최강철의 몸이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드는군. 윤정이가 최강철의 앞에 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방금 전까지 모독한 건 한 사람의 중년 여성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모독한 건 바로 대한민국의 군대고 이 나라의 국민을 지키는 모든 군인들이야. 최강철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자신이 상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윤정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방금까지 주민들을 협박하고 모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주민들은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따뜻했던 윤정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진심으로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707 특임대에서 배운 게 바로 이거야. 윤정이가 최강철의 목덜미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선량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군인의 사명이지. 박나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라니 그 유명한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말인가요? 그제서야 사단장의 놀라운 실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해라. 윤정이가 최강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자수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처리할 것인가? 최강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항복한 상태였습니다. 자수하겠어요.
경찰에 자수하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방금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최강철이 자수하겠다고 말했지만 윤정이는 아직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수한다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나?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주민들을 협박하고 모욕했던 일, 박나리에게 막걸리를 부었던 일, 그리고 자신의 계급장을 모독했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내 놈들이 모욕한 건 한 사람의 여자가 아니라 윤정이가 최강철의 목덜미를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전체야. 최강철이 숨이 막혀 헐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변해갔지만 윤정이는 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사단장님. 박나리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이제 그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박나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강철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발로 그의 갈비뼈를 찼습니다. 으악! 최강철의 비명이 식당을 울렸습니다. 갈비뼈 중 하나가 부러진 듯한 아픔이 그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야. 윤정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금까지 내가 주민들에게 했던 말 기억나지? 이게 현실이라고 했잖아. 그녀의 발이 다시 최강철의 복부를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더욱 정확하게 급소를 노렸습니다. 우액! 최강철이 위액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되어 바닥에서 벌레처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나리한테 막걸리 부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빌고 있어? 윤정이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강철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민들한테 사과해. 죄송합니다. 최강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사과해. 무릎 꿇고. 최강철이 무릎을 꿇었지만 윤정이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동만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너는 우리 나리한테 막걸리를 부었지? 구동만이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리를 다친 상태라 제대로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윤정이가 구동만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있던 막걸리 그릇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내가 우리 나리한테 한 짓을 똑같이 당해봐. 구동만의 얼굴이 막걸리와 음식 찌꺼기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는 숨이 막혀 허우적거렸지만 윤정이는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박나리가 다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윤정이가 박나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리야, 내가 당한 모욕을 그냥 넘길 순 없어.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사단장님만 손해입니다. 박나리의 말에 윤정이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그녀도 부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모든 상황을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억압받았던 것에 대한 통쾌함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윤정이의 너무나 폭력적인 모습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장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구나. 경찰이 오기 전에 정리하자. 윤정이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서히 이성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윤정이가 최강철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일을 잊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이 동네에 발을 들여놓지 마. 최강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절대 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건은 완전히 손을 떼고 주민들께 제대로 된 보상을 해라.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윤정이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조폭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식당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강철도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리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과 함께 식당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주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고마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 안전합니다. 윤정이의 목소리가 다시 평소의 따뜻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밖으로 조폭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자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들과 쏟아진 음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들도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정말 이장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이었다니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니?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윤정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 과격하게 행동한 것 같아서. 윤정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너무 격하게 행동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모두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김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정말 고마워, 정희야. 박나리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정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자상했던 사단장이 순식간에 12명의 조폭을 제압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사단장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박나리가 경례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막걸리 냄새가 나는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리야, 괜찮아? 윤정이가 박나리에게 다가가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놈들이 너한테 막걸리를 부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 내 부하를 그렇게 모욕하다니. 괜찮습니다, 사단장님. 오히려 사단장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박나리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식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오는군요. 윤정이가 창문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서고 경찰관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고 들어왔다는데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의 참혹한 상황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폭들이 주민들을 협박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윤정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정당방위로 대응했고 그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며 주민들에게 사정을 들어보았습니다. 주민들은 조폭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협박했는지 그리고 윤정이가 어떻게 자신들을 구해주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신분증 확인 좀 해도 될까요?
경찰관이 윤정희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윤정희는 주머니에서 군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육군 준장이시군요. 경찰관이 깜짝 놀라며 경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괜찮습니다. 당연히 확인하셔야죠. 윤정희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주민들은 윤정희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어떻게 되었을지. 박종수 이장이 윤정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윤정희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군인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조폭들 앞에서 고개 숙이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이만식은 구석에서 작아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배신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윤정희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만식 씨, 죄송합니다, 준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만식이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으시겠죠? 윤정희의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웃이니까요. 주민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더 큰 박수가 식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나리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윤정희가 주민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정의보다 강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이기는 건 용기와 신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면 어떤 나쁜 사람들도 이길 수 있어요. 주민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일을 통해 그들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의와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며칠 후 재개발 문제는 주민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조폭들은 완전히 손을 뗐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솔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주민들은 윤정희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나리는 이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인 생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